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3 추가 모집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로 해서 이제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모든 대학이 다 종료가 되었죠. 그럼 이제 자, 이틀 뒤부터는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아마 지금쯤 되어지면 최초 합격자 또는 추가 합격자 예비번호를 통해서 본인의 실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합격 가능성에서 좀 벗어났는지 판단이 되어지실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6번째 시간에는 추가 모집 원서 지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추가 모집의 어려운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추가 모집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성적대에서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배치표가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점들 때문에 어찌 보면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이 약간의 깜깜이 같은 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었던 1번서부터 5번까지의 추가 모집의 영상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을 일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올해 입시와 작년의 입시는 사실 얼마나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더니 전국 대학 사실상 미달인 학교가 68개 교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교가 약 86.8% 정도 되어진다. 미달이라고 예상이 되어지는 학교는 경쟁률이 3대1 미만의 대학을 주로 얘기합니다. 3대1이라 해서 꼭 미달은 아니지만 3대1의 경쟁률이라는 건 되게 위험하죠. 왜냐하면 추가 합격을 통해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합격을 했지만 미등록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3대1 정도의 경쟁률은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는 미달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대학들 중에서 86.8%가 지방대학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추가 모집에 어느 정도 인원이 2022 또는 2021학년도부터 2만 명이 넘는 인원이 발생이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수도권 또는 상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들이 점점 심화되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추가 모집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난 요인이고, 따라서 이제 2023학년도에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경쟁률이 낮게 발생이 되어지고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지방의 사립대학, 지방의 국립대학 또는 지방의 특수대학들이 한편으로는 추가 모집의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경쟁률을 보시게 되어지면 2022학년도 서울, 경기, 인천,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경쟁률이 약 4.6대 1일 때 2023학년도의 경쟁률은 4.7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약간 상승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추가 모집이 작년도에 상당히 어려웠죠. 역대 가장 어려운 추가 모집이 2022학년도였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이유는 뭐였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2022학년도로 가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어지고, 두 번째 2022학년도로 가면서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2022학년도에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못한 거죠. 입시기관에서 예측을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가나다 정시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합격 가능성에 맞춰서 원서를 쓰는데,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될 때 입시기관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시 원서 지원에 실패하셨고, 실패하신 분들이 추가 모집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합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가면서 추가 모집의 인원이 약 26,000명에서 21,000명 정도로 5,000명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주로 전형, 추가 모집에서 선발하는 전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실기 실적 기타 전형이라는 전형이 다변화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되는 전형은 수능 위주 전형이에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능 위주 전형에 적합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결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당이 되는 수능 위주의 전형에서 2021학년도에는
14,683명을 선발했는데 2022학년도에 8,982명을 선발하다 보니 약 50%가 아니라 5,000명 정도 인원이 줄었죠. 상당히 많은 수가 인원이 줄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학생 수는 줄고 선발하는 학생 수는 줄고 많은 학생들의 지원자는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이 역대 최대로 어려운 추가 모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학년도 가면서 좀 바뀌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학년도가 개편되어진 수능 체제에서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 체제에서 첫 해년도였다면 2023학년도는 두 번째 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 기간에서 원서 지원 직전에 대부분 하향 지원을 많이 유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많은 학생들이 정시에서 붙었고 지금 올해 이제 최초 합격자 그 다음에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들을 보면 느낌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가나다군 정시 모집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붙고 빠져나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만큼 추가 모집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1학년도로 100% 회귀할 수는 없지만 2022학년도보다는 쉬운 조금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추가 모집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의 추가 모집, 특히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서울이나 경기 주요 대학에 관심이 제일 많겠죠. 내 성적이 몇 점이든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서 많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 거점 국립대학을 아마 타겟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지역에서는 24개 대학에 총 187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양대학교가 종전에는 추가 모집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그런데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추가 모집이 나왔고 건축학과에서 2명, 미래자동차에서 1명,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1명, 관광학과에서 1명, 파이낸스 경영에서 1명, 국제학과에서 1명, 총 7명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도 추가 모집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학교예요. 그런데 2022학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해서 서울시립대학교도 총 5명, 경제학부에서 2명, 전자전기 컴퓨터에서 1명, 화공학과에서 1명, 수학과에서 1명을 선발했다는 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은 주로 어느 대학들이 진행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지역에 있는 홍익대학교, 동국대학교 이하의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이 추가 모집을 거의 다 실시한다. 해마다 변화가 없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는 학교가 이런 학교들인 거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서울시립대 같은 학교들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2023학년도에도 기대가 되죠. 상위권 대학에서 추가 모집을 좀 많이 시작을 해주면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회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모집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계열 또는 약대 쪽에서 추가 모집이 많이 발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광원대학교는 추가 모집에서 4명을 선발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최초 선발 인원이에요. 최초 선발 인원은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 중에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발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원이 2명을 선발한다고 하는 학과가 4명이 될 수도 있고 선발 인원이 없었던 학과가 선발 인원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모집 기간 내에 인원 변동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제 최초 선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에서는 17명을 선발했고요. 동덕여대 4명, 삼육대학교 7명, 상명대학교 8명, 서경대학교 2명, 서울과기대학교 15명을 선발했고 세종대학교 8명, 숙명여대 5명, 숭실대학교 14명, 그 다음에 한국체대가 1명, 그 다음에 한성대학교 19명, 한양대학교 7명, 홍익대학교 15명을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서울 주요 대학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수의대, 의학계열의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상대학교 국립대 약학과에서 1명, 경성대학교에서 1명, 고신대학교에서 1명, 덕성여대가 4명이고 작년도가 약대 최초 처음으로 2023학년도에 약대를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선발하는 첫 학년도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쪽으로 들어오다가 약대 선발 인원이 늘면서 추가 모집에서도 어쨌든 의학 계열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전북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 의예 지역인재 전형 또는 충남대 충북대학교 수의학과가 의학 계열에서 모집 인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시 지원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원서를 썼는데 실패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 모집에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 모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5번째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중복 지원에 대한 얘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복 지원이라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중복 지원이 허용이 안 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쓸 때 수능 위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세종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러면 꼭 학과를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2개 대학이나 3개 학과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전형에 다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두 번째, 본교 모집 단위가 복수 지원이 불가하고 1개 모집 단위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는 동일 전형에서 복수의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없다. 모든 대학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대학의 하나의 전형, 다시 말하면 그게 수능 위주 전형이든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간에 하나의 전형에서는 딱 하나의 학과만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전형이 다른 경우예요. 전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종대학교에 원서를 쓰는데 세종대학교의 전형이 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추가 모집으로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추가 모집을 뽑아. 그런데 나는 수능 위주 전형에도 해당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가정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의 전형의 원서를 쓸 때는 중복 지원, 복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고, 만약에 전형이 달라서 전형이 2개나 3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학마다 다릅니다. 대학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국민대 같은 경우는 본교 추가 모집에서는 전형별로 복수,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학교는 추가 모집에서 전형이 여러 개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중복 지원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하나과만 원서를 쓰거나 학생부 교과로 하나과만 쓰거나 학생부 종합으로 하나과만 써야지, 수능 위주 하나 쓰고 학생부 교과로 해서 중복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카톨릭 관동대학교를 보면은 전형을 달리하여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서울, 경기 주요 대학들은 전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중복 지원이 대부분 안 되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일반 사립대학들은 전형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추가 모집 원서 지원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성적으로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면은 과연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누적 비율 7.45%에서 59.3%의 구간, 그 다음에 표준 점수 380점에서 290점까지의 구간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원서를 쓰는 거는 사실 표준 점수로 원서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대학별 환산 점수를 적용하여 원서를 쓰기 때문에 사실 대학들마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 또 100분위 반영하느냐, 표준 점수 반영하느냐, 또 수능 영역의 반영 비율은 어떠냐에 따라서 지원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셔야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표준 점수를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점수대는 대략적으로 자연계를 기준으로 하면 표준 점수 380점, 누적 비율이 7.45% 정도 학생이 대부분 다 추가 모집에 지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80점 정도의 표준 점수가 되어지면 서울시립대학교의 조경학과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 공학부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물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을 기반으로 원서를 쓰지만 아시는 것처럼 홍익대학교 전자전기는 가나다군 중에 어디에 있죠? 다군에 선발하는 거죠. 자, 시립대학교 조경학부는 어디에 있죠? 나군에 있죠. 그럼 가나 다군 중에서 경쟁률이 몰리고 실제 점수가 상승하는 구간은 다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 모집은 가나다 군으로 선발하지 않죠. 일괄로 선발하게 되고 원서 지원 횟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 홍익대 같은 학교는 정시 모집에서의 다군의 예상 점수와 추가 모집에서의 예상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대부분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표준 점수 380점 이하의 성적일 것 같고 물론 390점, 400점, 410점의 학생들도 추가 모집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자연계라고 한다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성적대는 제가 볼 때는 A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성적대예요. 대략적으로 광운대학교 전자바이오 물리학과나 경북대학교 생물학과 정도를 원서를 쓸 수 있는 360점. 단 여기에 전제적 조건은 내가 여기에 원서를 썼지만 이게 상향 지원으로 원서를 쓴 게 아니라 실제 합격 가능성이 있는 점수로 원서를 썼다면 내가 이번에 원서를 썼는데 경북대학교 또는 광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원서를 썼고 그치 여러 가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실제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운이 나빠서 좀 떨어졌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성적대가 되어지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사실은 기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360, 365, 370점 정도 대에서 만약에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그 성적대로 어디를 쓸 수 있어? 전년도라고 한다면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 과구대학교, 세종대, 국민대 등등등의 서울 주요 대학들을 대부분 다 원서 지원의 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실제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이 추가 모집에서도 경쟁력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이 약 B그룹 정도의 구간이에요. B그룹은 부산대학교, 충남대, 단대천안이나 부경대학교, 강원대나 충북대 정도로 원서를 쓸 수 있는 355점이나 350점대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의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의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겠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추가 모집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 안에서 한 단계를 도약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에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으로 한 단계로 올려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350점대에서 360, 370점대의 원서들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추가 모집에서 기회가 상당히 많다. 뜻밖으로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좋은 대학들이 또 많은 학과들이 만약에 추가 모집에 발생이 되어진다면 정시 모집보다 좀 더 나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C그룹 같은 학교들이에요. C그룹. C그룹이라고 한다면 전북대학교 분자생물학과나 충북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경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나 영남대 미래처럼 340에서 335처럼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점수이거나 아니면 그 이하 점수 320점이나 310점대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어떤 성적을 갖게 되어지냐면 보시는 것처럼 국수탐을 반영하거나 수탐을 반영하거나 또는 탐구 한 과목에 국어나 수학을 반영하는 것처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4개 영역을 균등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반영하거나 2개의 영역만을 반영해야 되는 학생들인 거예요. 이러한 성적대에서는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교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나 서울이나 경기권의 진입이 사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340점대 이상의 대학들은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사탐의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들이고
340점 이하는 대부분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결국은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은 둘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4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과 3개 영역이나 2개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내가 성적은 320점, 33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자연계로 원서를 쓴다, 인문계를 쓴다 할 때 과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라든가, 또는 두 번째는 만약에 성적은 낮다 하더라도 4개 영역을 반영할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에 따라서는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정도로 대충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경쟁력이 있는 점수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방의 국립대 정도를 원서를 썼다가 그것도 타당하게 불합격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 성적대에서는 대부분 다 서울이나 경기권에 진입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에서 가장 안 좋은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4개 영역을 반영할 수가 없고 2개 영역만을 반영하거나 3개 영역만을 반영해야 되는 경우들은 원서 지원의 상향 합격 지점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다. 그 이상을 뚫고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모집이 뭐 정시 원서 지원보다 더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일부러 정시 합격한 학교를 포기하고 추가 모집으로 간다.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첫 번째 목적은 합격. 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정시 지원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 1차 붙이자. 이게 전략인 거고, 두 번째 붙이면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를 선택한다가 2차적인 목적. 그리고 3차적인 목적은 그 안에서 서울, 경기 주요 대학으로 내가 대학을 좀 더 점프해서 합격선을 높인다라고 하는 게 3차적인 목적이죠. 그렇게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시면 돼요. 붙이고 선호도를 높이면서 서울, 경기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추가 모집의 전략을 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추가 모집은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오시면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지금도 아마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 정신적으로 매우 힘드신 상태, 거의 패닉 상태에 와 있다 보니까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략을 잘 수립해서 원서를 쓰기보다는 그냥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호도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그냥 원서를 쓰다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의 기회가 전혀 살리지 못하는 상태로 추가 모집에서도 불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이고, 추가 모집이 정시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원서 지원의 횟수도 많고 또 합격했었을 때 불합격했었을 때 또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운 점도 많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입시 기관에서 원서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치표라든가 원서 지원의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노하우 또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들이 그냥 느낌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모집이 사실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추가 모집의 원서 접수 일정은 올해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자, 작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드리면 추가 모집이 우리가 정시 모집과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확정된 상태로 정시 원서 접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추가 모집은 추가 모집 기간, 다시 말하면 2월 20일 날 오전 9시에 추가 모집 대학과 학과가 그때 확정 발표가 되어져요. 모집 기간. 그리고 모집 기간 내에서 인원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작년에 예를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 기간이었는데 추가 모집 기간이었는데 23일 날 추가 모집 둘째 날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 대학교가 있어요. 또 24일 날 마감된 대학교가 있고 25일 날 마감된 대학교가 있고 26일, 27일 날 마감이 되어진 대학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23일 날 마감이 되어진 학교는 두 번째 날 마감이 됐으니까 올해로 말씀을 드리면
2월 21일 날 5시나 6시에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될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교들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단국대학교, 숭실대학교, 인하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24일 날 마감이 됐던 학교는 국민대, 동국대, 명지대, 삼육대, 서울과학기술대나 한양대학교, 세종대학교, 또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해양대나 한국산업기술대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25일 날 마감됐던 학교는 경기대나 광운대, 상명대, 한국외대 글로컬, 그 다음에 글로벌이고요. 26일 날 마감됐던 학교는 가천대학교나 서울여대, 홍익대학교, 27일은 경동대, 한려대학교가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2022학년도 원서 접수 마감 일정인데 2023학년도에도 비슷하다. 대학들의 패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23일 날 마감되는 학교는 올해는 21일에, 24일에 마감됐던 학교는 22일에, 25일에 마감됐던 학교는 23일에 마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대학은 추가 모집 원서 기간 중에서 딱 한 번만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끝납니다. 하지만 지방에 있는 일부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1차 모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1차, 2차는 나눠서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이제 우리가 2월 6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대학들의 합격자 발표가, 최초 합격자 발표가 끝났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뭐가 진행이 되냐면 각 대학별로 추가 합격자 발표가 쭉 진행이 될 거고요. 2월 16일이 되어지면 정시 미등록 충원이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월 17일이 되면 정시 미등원 충원 등록이 마감이 되어지는 기간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시에 합격했으나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2월 17일, 조금 더 열을 주면 2월 16일까지는 정시 합격한 대학에 등록 취소를 하셔야만 2월 20일부터 진행하는 정시 추가 모집에 지원하실 수가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프립에서는 2023 추가 모집 컨설팅을 2월 15일서부터 2월 22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합니다. 추가 모집은 방문 상담이나 전화나 화상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문제가 추가 모집은 사실은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컨설팅을 진행하기 좀 어렵고 학원에서는 50명 정도 한정해서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추가 모집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비번호를 20번을 받았어. 전년도에는 예비번호가 23번까지 나왔어. 과연 붙을까 안 붙을까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면 추가 모집을 미리 예약하셨다가, 추가 모집을 미리 예약하시고 날짜를 정하셨다가 추가 합격되시면 문자 주시면 예약하셨던 금액은 전액 다 환불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추가 합격에 실패하셔서 추가 모집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그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하셨다가 진행하시면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추가 모집 컨설팅은 2월 15일서부터 2월 22일인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추가 모집 기간이 2월 20일이니까 컨설팅 기간과 추가 모집 기간이 겹치는 날짜가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이 겹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 16, 17, 18, 19일, 20일 이 기간이 사실은 추가 모집 컨설팅 기간 이전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자,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 접수 기간 내에 상담을 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추가 모집은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추가 모집 기간 들어가기 전에 실제 내 성적대에서 지원이 가능한 점수대, 대학은 어디인지, 또 추가 모집의 전체적인 지원에 있어서의 요령이나 방법이 뭔지, 또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잡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 대학과 인원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그 내용을 가지고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 기간인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지만 추가 모집 원서 접수 직전인 17, 18, 19, 20일 후 사이에 미리 컨설팅을 받고 지원 대학의 범위를 확정하고 난 다음에 인원과 대학의 확정 발표가 되어지면 자료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면서 결국 원서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시는 거 더 유리하고 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수시를 지나서 정시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시의 발표가 다 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집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만약에 최초 합격자 발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 합격으로 합격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입시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고난하고 힘든 시간들 다 정리하시고 이제부터 조금 더 쉬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시에서 최초 합격 또는 정시에서 추가 모집에서도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남은 기회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 꼭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